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 중국 내 한류의 빠른 확산은 한류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그리고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류에 대한 중국 내부의 경계 그리고 반성의 목소리는 2005년 대장금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한류 위험론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이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비교적 강한 논조를 보이는 언론으로 유명한데요. 2005년 6월 이 환구시보는 중국의 드라마도 한국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공안증이 축구에서 시작하여 드라마에까지 번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상하이에서 열린 TV 페스티벌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 해당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중국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한국 드라마의 기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TV 페스티벌에서 1등을 차지한 콘텐츠는 바로 한국 KBS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대장금의 인기에 대해 질투하는 듯한 이 목소리로 등장하였는데요. 베이징 자금성 이 영화 산업의 총경리인 장치향이라는 사람은 대장금에 대해 그저 그랬다라고 평가하며 제작 수준이나 제작 의상, 소품 등 전반적인 수준이 중국 드라마와 비교할 수준이 못 된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금의 인기에 대해 페미니즘 색채를 띤 아이돌 문화 때문이라며 극본의 남녀 주인공이 극도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 드라마 제작센터의 옌 주임이라는 사람은 아예 대장금이 뭐가 좋은가? 우리의 드라마랑 비교가 되는가? 현재 내부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배우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배우자고 하는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아 중국 내 한국 드라마의 시장은 점점 좁아질 것이며 여전히 국산 드라마가 주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목소리는 분명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한국의 드라마가 그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류가 이미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 확산에 대한 이 중국 내부의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었고 일부 중국의 대중문화계 인사들은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 즉 한류의 확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화 침략이라는 강경한 어조의 발언을 하며 중국 내 한류 확산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장치향이나 옌주임의 발언 같은 경우겠죠. 중국의 유명 배우들도 한류의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며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유명한 사극 배우인 이 장궈리는 중국에 많은 외부의 침입이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중국 방송이 한국 드라마만 내보낸다면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하며 노골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탤런트로 활동하는 탕궈창은 중국 드라마도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나쁜 점을 찾아 정면 공격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며 한류 비판 여론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자, 장거리의 경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앞장서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한알령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류에 대한 중국 내 반대 여론은 중국 정부의 외국 문화 수입 규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중국의 방송 규제 기구인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에 한국 드라마 수입을 연간 4편으로 제한하였고 중국 문화부는 해외 음반 수입을 비롯해 이 실내 콘서트까지 규제하며 한류 가수들의 중국 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류가 탄생한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한류의 수출 대상이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일본, 나아가 유럽 등지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한류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중국 내부의 경계나 반성의 목소리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에서 행해지던 불법 복제 문제도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중문화 시장의 이 불법 복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졌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콘텐츠 불법 복제 문제는 한류에 대한 중국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불법 복제 문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법 복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복제한 불법 콘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중국에서 제작한 한국 영화의 불법 복제 DVD의 모습인데요. 지금처럼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없던 당시에는 모두 이런 DVD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이 불법 복제 DVD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대량으로 유통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길거리 가판대나 작은 가게에서 많은 양의 불법 복제 DVD가 판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직접 구매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당시 판매하던 DVD의 가격은 한 장에 불과 한국 돈 1,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복제 DVD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DVD 대신 온라인 P2P 방식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면서 이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여전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류의 확산에 따른 중국 내 비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중국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 한류의 빠른 확산은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정착하는데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반대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만큼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고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중국 속 한류가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인적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류도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의 진출 과정에 대해서는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속 한류의 태동 단계, 그리고 한류가 정착하는 단계, 그리고 이후 한류가 정체되는 단계, 그리고 한류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단계, 그리고 끝으로 한류의 냉각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류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그 중에서도 드라마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나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한국의 콘텐츠, 한국의 드라마 같은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이미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